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건강운동관리사 마지막 과목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골라라. 자, 내성, 금단, 지속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독의 핵심 기준이죠. 중독. 그래서 답은 운동 중독이 되겠습니다. 몰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집중하는 거, 즐거움, 시간이 막 녹았다, 시간이 왜곡됐다. 그래서 그런 거고, 러너스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도르핀, 분비로 인한 어떤 고양감이나 행복감을 얘기를 하고,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제감이 상실되고, 어떤 모티베이션이 저하되는 거.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나열한 거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생리, 안전, 애정, 존중, 자아실현 요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행동 수정 방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적인 강화를 통해서 목표 행동을 유도 및 강화하는 기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그런 행동을 단계별로 강화를 시킨 거. 그다음에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 기술 과제를 연습할 때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행동을 강화하는 기법.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배우기 어렵거나 복잡할 때 사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형법, 쉐이핑에 해당이 됩니다. 용암법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영어가 페이딩으로 돼 있잖아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많은 단서랑 도움을 막 제공을 하다가 점점 이게 사라져. 점자 줄여서 이제 얘가 혼자서도 자율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용암법이고, 동시적 피드백은 컨커런트, 그러니까 동시에 그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야. 수행이 이루어질 때, 야, 너 뭐 팔 더 올려, 다리 더 내려, 뭐 해. 이런 식으로 수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보통 학습 초기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프리맥 원리는 이거 그거죠. 운동 30분 너가 하면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뭔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행동을 덜 좋아하는 행동 강화에 사용하는 거. 요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 각성과 어떤 수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각성이 증가할수록 주반응 또는 습관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동 이론, 동일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수행도 높아지더라. 약간 이거는 단순한 어떤 선형 관계, 비례 관계를 말을 하는 게 이제 추동 이론이고, 전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각성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수행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이게 의미를 전환시키는 거죠. 내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나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떨리는 것 같아. 나 너무 긴장돼. 불안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심장 떨림을 나 너무 설레. 나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떨리는 그런 설레임에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심장에 떨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행력이 달라진다. 이게 이제 전환 이론이 되고, 역유 이론은 이렇게 U자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수준에서 가장 그 수행이 높더라.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어떤 각성에서 수행이 높다. 이게 이제 역유 이론이고,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그거죠. 뭐 어느 각성 수준을 넘어가면 그 수행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멘붕이 온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각 그 파트에서 나오죠. 망막에 맺힌 상의 변화율에 대한 망막상의 크기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공간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시간 정보만을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구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어떤 그 속도, 그러니까 막 그 남은 시간, 충돌까지 어떤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를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공을 봤을 때 저 공이 몇 초 후에 나한테 오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는 거. 자동차가
저 거리, 이 거리보다도 몇 초 뒤에 나한테 충돌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다이버가 그 착수할 때 그 시점들. 아무튼 그런 것들, 시간 정보만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타우이고요. 광학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시야 전체 이미지가 이동하는 패턴에서 얘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다 정보를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달려가면 주변 물체가 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각 정보를 얘기를 하고, 어포던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거죠. 얘는 이제 환경적 의미와 공간적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의자는 앉을 수 있겠다. 저 정도 거리면 내가 뛰어갈 수 있겠다. 저 정도 거리면 내가 뛰겠는데? 저 정도 높이면 내가 뛰겠는데? 이런 식의 그런 것들 이제 어포던스에 해당이 되고, 방사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경의 빛 정보. 그래서 내가 골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제 시야 중심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뭔가 확 퍼지는 거. 그런 게 이제 방사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간 정보만을 제공을 한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타우가 되겠네요. 자, 가이던스 기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가이던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예요? 계속 그 지도자가 계속 옆에서 가이드 계속 주는 거예요. 신체적, 언어적, 뭐 시각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 수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습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과잉 연습. 그 다음에 다양한 움직임, 환경 상황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가변 연습. 그 다음에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를 상징적, 인지적, 언어적으로 연습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심상 훈련. 가이던스는 이렇게 해당이 된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결과 목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 목표의 그 예시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얘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해. 그래서 외적인 어떤 성과, 다른 사람들과 뭔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뭐 순위, 성적, 뭐 이런 거, 뭐 합격, 불합격, 패스, 뭐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과 목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억 보면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한다. 여러분 합격한다. 결과잖아요. 그래서 결과 목표에 해당이 되고, 자, 수영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 목표이죠. 그 다음에 스쿼트 할 때 바른 자세 유지한다. 이것도 과정 목표고, 자, 마라톤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을 한다. 성적을 딱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결과 목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8번 문제입니다. 공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제 공격에는 두 가지 있죠. 수단적 공격과 적대적 공격이 있습니다. 수단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나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득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흐름을 내가 다시 가져와야 돼. 이럴 때 이제 상대방은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내가 어떤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단지 그냥 진짜 너를 공격해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게 특징이고, 적대적 공격은 뭐냐면 얘는 확실히 감정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떤 상처를 주거나 어떤 고통을 주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다. 1번 보세요. 수단적 공격은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있으나 분노가 수반되지 않는다. 네, 그쵸. 감정이 수반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답은 1번이네요. 자, 적대적 공격의 근본적인 목적은 승리나 칭찬과 같은 보상이다? 아니죠. 적대적 공격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해를 입히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자, 좌절 공격 가설에 따르면 인간의 공격적 행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좌절 공격 가설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되면 좌절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이제 내 좌절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아무튼 공격을 해. 그래서 이거는 좀 보복성, 감정 폭발 행동이 증가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선천적인 건 아니고 어떤 환경적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좌절 공격 가설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4번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공격 행위나 자극이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내가 만약에 공격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해소되는 거. 해소돼. 이제 끝. 요게 이제 좌절 공격 가설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강화 또는 처벌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운동 참여자가 목표한 훈련량을 채웠을 때 원하지 않는 힘든 훈련에서 제외시켜준다. 여러분 이거 뭐죠? 원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제외를 시켜주는 거니까 부적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적과 부적에 있어서는 정적이라는 거는 자극을 추가하는 거고 자극을 플러스 부적이라는 거는 내가 자극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처벌이라는 거는 이제 행동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고 강화하는 거는 이 행동을 계속해 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제거를 해주고 이제 이 행동을 더 하게 해주는 거니까 부적 강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뭐 칭찬이나 어떤 보상 같은 게 이제 해당이 되고 정적 처벌은 뭐겠어요? 어떤 싫은 자극을 추가를 해서 이 행동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추가 훈련 같은 거 아니면 너 실수하면 벌점 줄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적 강화, 부적 처벌. 부적 처벌은 이제 원하는 자극을 제거시켜서 행동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특권을 제거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프리드먼과 로젠먼의 이제 어떤 그 유형을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A형인데, A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 압박감이 특징, 그 다음에 지나치게 경쟁하는 거, 그 다음에 적대감, 공격성,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반대로 B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 있고 경쟁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다. AB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혼재되어 있는 거고, Z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운동수행 곡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운동수행 곡선과 옳은 것은 뭐 이거겠네? 연습 횟수에 따른 어떤 운동 수행에 따른 수행력의 변화. 그쵸? 그래서 답은 뭐 2번으로 빠르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프로차스카가 제시한 운동 행동 변화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요게 이제 그 단계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무관심 단계. 나는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뭐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동기? 뭐 그런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 일단 무관심 단계인데,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관심을 가진다는 거지. 운동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내가 뭐 실행 의지가 부족해. 의지가 이제 부족한 거.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준비 단계. 그래가지고 내가 뭐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한다거나, 다음 주부터 나 시작해야지.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6개월 미만, 얘는 이제 6개월 미만. 그리고 내가 이제 운동을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유지 단계.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 뭐 내가 참여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업 보면 1개월 이내에 운동 참가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 관심 단계가 아니라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 의사가 있으니까. 여기 무관심, 관심, 요기 단계는 아예 그 운동 참여를 할 그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고요. 준비 단계, 규칙적인 운동 참가 의사가 있다. 맞고요. 행동 실천 단계 6개월 미만 참여하고 있다. 유지 단계 6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장 긴 심리적 불응기를 일으키는 이중 자극 간의 시간 차이를 물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죠. 자극이 한 번 주어져서 내가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자극이 주어지는 이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두 번째 내가 반응하는 이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50에서 100ms 일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를 처리할 때 병목 현상에 걸려서 반응 시간이 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50에서 100 요 사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법에 관련된 용어가 나왔네요. 자, 운동기술을 여러 하위 단위로 나누어서 연습한다. 나누어서 연습하니까 얘는 이제 분수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휴식을 적당히 취하면서 연습하는 거는 이제 분산 연습이 되겠습니다. 집중 연습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거의 안 하고 짜르륵 하는 거고, 자, 디귿, 다양한 변인이 포함된 하나의 기술을 주어진 시간에 연습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 가변 연습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수법, 분산 연습, 분수법, 분산 연습 1번, 3번으로 다 처리가 됐고, 디귿에서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1번, 3번이 모두 중복으로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변 연습은 그거죠. 이제 농구 슛 연습을 할 때 거리를 뭐 가까이서도 해보고 멀리서도 해보고 뭐 상황을 막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변 연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운동 발달 단계를 물어봤네요. 자, 호르몬 분비 증가, 근육과 골격 자체가 급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기 그쪽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운동 발달이 질적, 양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고 성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거는 이제 그 성장과 세련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 움직임 단계, 요게 이제 그 초기 생후부터 뭐 유아기,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수준에서 이제 기초 운동 기능이 발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청소년기 초기. 요게 이제 그 정확성이나 어떤 정교성, 뭐 속도나 융합이 향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기술 단계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청소년기부터 성인 초기. 그래서 특정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 세련된 기술이 수행을 하는 거, 최고 수행 단계가 이제 성인기. 그래서 어떤 이거는 이제 거의 그 최고 수준 단계, 엘리트 스포츠 단계이고, 뭐 국가대표, 올림픽, 뭐 이런 거, 이런 선수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보기에 관한 설명은 뭐다? 2번이다. 자, 1차원적 운동 기술의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1차원적 운동 기술의 분류 기준에는 동원되는 근육의 크기, 그래서 뭐 대근육근이냐, 뭐 소근육근이냐,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의 연속성, 어떤 되게 연속적, 연쇄적, 뭐 이산적으로 일어나냐,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되고, 환경의 안정성, 그래서 뭐 개방적으로 기술, 뭐 폐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움직임의 오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 결과의 어떤 정확성이나 정밀도와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움직임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의 과정, 그 다음에 수행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고, 운동 역학적인 정보, 내적 피드백과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행 지식이죠. 수행 지식. 그 결과 지식 같은 경우에는 수행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예요. 그래서 뭐 점수나 기록, 뭐 성공, 실패 이런 거고, 매개 변수는 어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들, 고유 감각은 고유 수용성 감각,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카니만의 주의 모델에서 주의 가용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요거 각성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성이 낮으면 주의 용량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각성이 어느 정도 중간일 때 가장 주의 용량이 최대가 되면서 효율적인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각성이 너무 높으면 너무 불안해지고 산만해지고 이래서 수행이 오히려 저하되더라. 그래서 각성 수준이 아무튼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이네요. 맥락 간섭의 정도가 낮음에서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했는데, 맥락 간섭이라는 거는 뭐예요? 연습 과제를 내가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그 수행이나 학습에 미치는 간섭 효과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가지 과제를 연속으로 반복을 하면 맥락이 간섭되는 이 효과가 서로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죠. 간섭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나는 이 한 과제만 연속으로 반복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낮은 형태가 되고, 여러 개의 과제를 완전 랜덤하게 섞어서 막 해버리면 헷갈려. 이건가? 이건가? 간섭이, 맥락 간섭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보면 각 과제의 변형이 짧은 구획의 반복으로 무선, 짧은 구획의 반복으로 계열적으로 제시된다 했는데, 일단 짧은 구획의 계열적으로 되는 게 가장 낫겠죠. 얘가 가장 낮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모든 과제 변형이 무선으로 계열로, 모든 과제의 무선, 완전 랜덤하게 제시되는 게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리을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한 가지 과제를 일단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게 덜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낮을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제,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대시와 라이언이 제시한 내적 동기 활성화의 주요 역할을 하는 세 가지 기본 욕구.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능성은 내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능력감. 관계성은 사회적으로 내가 지지를 받는 거죠. 어떤 소속감이나 지지받는 느낌. 자율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뭔가 통제한다는 감각. 그래서 요게 다 해당이 되고, 정체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